나는 아이를 잃었다. 우리는 2년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다. 그러다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나는 딩크였던 남편을 꾸준히 설득했고 1년 동안 설득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에 동의를 얻었다. 그 후로 6개월간의 자연 임신을 시도했다. 피임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금방 생길 것이라는 자만은 나를 좌절케 했다. 나는 난임병원을 찾아가 배란을 유도하면서 자연 임신을 2개월간 더 시도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아이 소식은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난임 부부의 길로 들어섰다. 두 번의 인공수정을 시도했다. 많은 주사와 약물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왜 난 안 되는 걸까? 조금 쉬었다 해야 할까? 하지만 자꾸만 흘러가는 시간은 나를 더 쫓아왔고 시험관 시술을 결정하게 됐다. 시험관 시술은 큰 부작용을 낳았다. 나는 8일간 입원을 하며 고생을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다는 희망에 버텨왔다. 그리고 시험관 1차 만에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됐다. 임신은 생각보다 힘든 여정이었다. 입덧과 무기력함, 커지는 가슴과 불러오는 배, 그리고 벌어지는 갈비뼈와 골반이 너무 낯설고 힘들었다. 그치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의 심장 소리와 태동이었다. 아이의 움직임이 너무 잘 느껴지고 태동으로 교감을 하면서 사랑을 쌓아나가고 있었다. 입덧이 끝나니 임신이 아름답고 행복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얼른 나의 아이를 만날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얼마나 예쁘고 귀여울까? 너를 얼마나 사랑하게 될까? 이미 나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21주쯤 받은 정밀 검사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원인도 뚜렷하게 없다고도 들었다. 나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지옥 같은 나날이 흘러갔고 나는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다. 정말 눈물이 줄줄 흐른다는 말이 무엇인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란 게 무엇인지 절감했다. 아이가 이미 너무 커서 분만을 해야 된다고 했다. 아이를 보내는 것도 힘든데 분만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너무나도 잔인했다. 나는 온전히 아이를 느끼고 내 안에서 억지로 밀어내며 그렇게 아이를 보냈다. 그 후로 어떻게 시간이 지난 걸까? 친정에서 2주간 산후조리를 하면서 예약했던 조리원을 취소하고 만삭사신을 취소하고 태아보험을 해지했다. 이유를 물어보는 말에 유산했는데요. 대답하면 다들 군말 없이 취소 처리를 해주었다.
허전한 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웠다.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배를 토닥일 때면 더 이상 아이가 없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이겨내야 했다. 이렇게 삶이 무너지면 하늘에 간 우리 아이도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남편은 아이가 건강한 몸을 갖고 다시 찾아와 줄 거라고 위로해 주었다. 절망 속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위로였다.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고 2달이 지났다. 나는 다시 웃기도 하고 잘 먹고 일도 시작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얘기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나에게 그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하고 괴로웠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고 올리기까지 아주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필요했다.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아무렇지 않게 새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담백하게 너무 슬픔을 토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이야기를 전한다. 나를 바라봐 주었던 구독자님들에 대한 예의이자 떠나간 아이에 대한 마지막 인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다짐. 태어나지 못한 모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슴에 묻고 나는 오늘도 태어난 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루를 산다. 하루하루가 미안해지지 않도록 나는 열심히 살겠다. 너의 목까지 살아내겠다. 잘 가, 아가야.